지난해 성적의 역순으로 10위를 했던 키움 히어로스부터 먼저 인앤아웃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키움 히어로스 인앤아웃이 좀 많아요. 투수 쪽은 신인 정현우, 김서준, 케니 로젠버그, 장필준이 들어왔고요. 조상우, 윤정현, 정찬원이 나갔고, 야수 쪽은 강진성, 김동엽, 오선진, 푸이그, 카디네스 들어왔고, 그리고 김혜성과 김주영이 나갔습니다. 어느덧 키움은 2019년도 한국 시리즈 진출했던 멤버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 당시 정말 화려한 멤버를 자랑했는데 조상우, 김혜성 선수까지 이제 나가면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키움 최정점에 있었던 그 시절의 멤버가 이제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나간 선수들은 사실상 뭐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제 키움에서 이제 경기를 뛰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들어오는 선수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현우 선수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타자 2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선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야수들 중에도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는 강진성, 김동엽, 오선진 이런 선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세 선수 중에는 강진성 선수가 그래도 가장 젊고 그리고 이제 일본 무대에서 좀 많이 최근까지 이제 활약을 하다 보니까 가장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엽 선수는 이제 수비에 대한 제한이 있는 선수라 사실상 홍원기 감독이 여러 포지션으로 이제 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오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혜성 선수가 이제 빠진 자리 이제 2루와 뭐 유격수 뭐 3루까지도 이제 커버가 이제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여러 포지션을 이제 홍원기 감독이 이제 쓸 것으로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투수 중에는 이제 장필준 선수도 또 한 번 이곳 키움에서 또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지훈련 이제 빠졌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이제 활약을 좀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금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제 여러 선수들이 또 체력적인 부침이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엔트리 이제 교체를 통해서 이제 어떤 반등을 또 만들어내는데 장필준 선수는 일단은 시작은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회를 호시탐탐 좀 노리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현우 선수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신인 선수긴 합니다만 좀 최근에 1순위로 들어온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키움에서 정현우 선수가 혹시 어떤 활약을 할지 그리고 과연 주전 자리에 좀 이렇게 좀 꿰차면서 그러니까 투수로서의 입지를 좀 굳힐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문가적인 멘트네요. 네. 굉장히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야구라 때나간다는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선발로 쓰는 게 좋겠어요? 불펜으로 쓰는 게 좋겠어요? 갑자기 훅 들어오셨는데 일단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래도 좀 불펜으로 좀 활약을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면 선발 전향도 좀 고려해보는 게 홍은희 감독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신인들은 상수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늘 그렇죠.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1라운드 1번을 받고 2번을 받고 3번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프로에 대한 어떤 그 섭리를 정확하게 알기도 어려운 데다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거치면서 또 고등학교 이닝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첫 해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단에서 감독들이 관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정현우 선수 1픽으로 들어왔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어떤 그 기대치는 아니다. 사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작년에 김태균 선수 잘했잖아요. 김태균 선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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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가 있어,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큰 틀로 봤을 때는 신인들은 늘 상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작년에 키움이 정말 그 신인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로테이션에 꾸준히 넣고 돌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방향은 올해도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수를 케니 로젠버그 한 명만 뽑은 거라고 보이거든요. 키움이 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저연차 선수들의 육성인데 이 1, 2년차 선수들을 작년 연말에 따로 캠프를 보냈어요. 대만에. 루키 1년차, 캠프. 2년차에서 루키 캠프라고 해서 보냈고 또 이 선수들을 이번에 1차 애리조나 캠프에는 거의 안 보냈어요. 대만에만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군이 대만으로 합류하면은 그때 좀 몇 명을 또 합류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저연차 선수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작년 연말에 한 캠프에서는 뭔가 그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좀 루틴을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썼대요. 이 선수들이 고등학교 이제 졸업한 선수들이니까 네. 평일 6시 반 경기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주말 뭐 2시 경기 이것도 아예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리듬을 만들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디셔닝을 많이 신경 썼다고 하고 실제로 정현우 선수는 좀 어깨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지금 페이스를 늦춘 상태거든요. 근데 아마 두 번째 캠프 대만에서는 그때는 이제 실전 투구 불펜 피칭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정현우 선수의 이 역할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정현우 선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염증 생겼다잖아요. 아 그래서 염증 관리를 좀 하면서 방송일 거 아니에요? 네, 염증 관리를 좀 하면서 그래서 선발보다는 불펜이 낫지 않을까. 예, 좀 짧게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도 다 회복이 됐을 겁니다. 예, 작년에 루키 캠프 갈 때 이제 회복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늘 키움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 앞에 세 글자가 붙죠. 도깨비라는. 네. 약간 도깨비 팀 같다는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실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나쁜 것부터 이야기하려면 일단은 신진급 선수가 많다는 부분은 이제 프로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사실상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신진급 선수들이 만약에 진짜 엄청나게 이제 프로 무대에 적응을 잘하면서 포텐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포텐이라는 게 우리가 늘상 뭐 3년이 지나면 터진다, 5년이 지나면 터진다 이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언제 몰라요, 터질지 그건. 모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올 시즌에 그동안에 모았던 지명권이라든가 새롭게 이제 입단한 선수, 1, 2년차 선수도 지금 뭐 캠프 갔다 네. 그런 선수들이 갑자기 올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이 항상 늘 존재하는 팀 같아요. 키움은. 네. 참 다채로운 게 새 얼굴도 많은데 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방출자들이 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팀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외인구단 느낌도 나고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색깔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키움 히어로즈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데스 차트를 한번 보고 어떤 선수들이 있고 어떤 그 주전 경쟁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그 요소 포지션마다 좀 살펴보도록 하죠. 키움히어로스 데스 차트 이건 뭐 사실은 이제 저희 제작진이 따로 만든 거니까 뭐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포지션에 이런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팀 그 차트와는 좀 다르죠. 일단은 선수들이 많아요. 네, 각 포지션에. 아니 일단 선발이 지금 10명이 넘잖아요. 네. 와, 선발은 사실상 무슨 오디션 하는 느낌입니다. 네. 와, 옛날에 뭐 프로듀스 101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확정된 거는 로젠버그 그러니까요. 선수하고 이제 그렇죠. 하영민 네. 선수, 요 정도만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김윤아 선수라든가 이제 김윤범 선수라든가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작년 시즌 이제 김윤범 선수하고 김윤아 선수가 좀 많이 선발 등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전준표 선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선수들에게 먼저 이제 선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거는 뭐 제 생각이고 지금 아래에 있는 뭐 이종민이라든가 박정원 이런 선수들도 충분히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에서 탈락한 선수들은 이제 불펜으로 가져갈 그렇죠. 가능성이 네. 있겠고요. 예. 그럼 불펜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 역할을 누가 그럼 계속해서 주승우가 일단은 하면서 그렇죠. 이강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강준 선수가 워낙 그 작년 퓨처스리그 올스타에서 엄청난 공을 던졌고 맞아요. 사실 좀 이제 몸이 완전히 건강했다면은 프리미어 12 가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랬으니까 저는 그래도 올해 키움에서 좀 키움 팬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저 불펜진의 마지막 뒷문 주승우와 이강준 선수 이 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이 둘은 키움이 만약에 계획하는 리빌딩이 순조롭게 된다면은 저 둘은 나중에 마무리를 맡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경력 있는 원종현 선수도 이번에 그렇죠. 복귀를 네. 하고요. 그러니까 원정현 선수가 이제 건강하게 복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키움의 투수진을 보면 거의 다 젊은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예. 뭐 나이가 많은 선수들 이렇게 꼽더라도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규 시즌을 치르다 보면 그 안에서 뭐 김광현 선수가 해야 될 역할, 뭐 양현종 선수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의 어떤 그 중심은 저는 원종현 선수라고 봐요. 이제 건강하게 복귀가 됐고 또 FA로 어떻게 보면 키움이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원종현 선수를 큰 계약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팔꿈치 다치면서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또 허송 세월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젊은 선수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원정현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잘 해주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로젠버그도 새로운 외국인 선수고 딱 이름을 봤을 때는 10개 구단 가운데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가장 무게감이 좀 선발 투수, 불펜 투수들도 가장 좀 떨어지는 투수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예. 내야진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내야진들은 일단 이제 김혜성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네. 2루 포지션이 일단 좀 뭐 여러 선수들이 경합을 하겠습니다만 2루 포지션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센터 라인도 사실 유격수도 딱 누군가를 잡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격수 이제 김희집 선수가 이제 NC로 가면서 김태진 선수가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루로 돼 있는데 김태진 선수가 만약에 유격수로 오게 되면 2루 경쟁이 아무래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송성문 선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송성문이 그러니까 2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송성문 선수를 오히려 2루로 쓰고 고영호 선수가 작년 시즌에 그래도 3루 쪽에서 뭔가의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다는 생각은 어떤 부분이냐면. 왜냐면 송성문 선수가 이제 3루수로 완전히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터진 선수를 다시 포지션을 바꾼다는 그렇죠. 것도 저는 위험 부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원기 감독이라고 한다면 또 3루수 출신이고 네. 아마 송성문 선수로 손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루 쪽에 김태진 선수는 이제 유격수로 보내고 나머지 선수들로 2루 경합을 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키움의 얼굴은 송성문 선수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키움을 대표하는 선수는 송성문 선수 같고 뭐 물론 뭐 이주영 선수도 있고 젊은 선수 좋은 선수가 많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심을 야수진의 중심을 잡은 선수를 송성문 선수로 낙점할 것 같아서 올해 주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뭐 활약이 필요하다 송성문의 키움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네. 커리어 하이 시즌 보냈는데 그 부분을 이어가야 그래도 키움이 좀 다른 팀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춘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키움 상대하는 팀들이 하는 말이 어쨌든 상위 타수는 그래도 꽤 강하다. 네. 근데 이제 하위 타수의 이 무게감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하위 타수를 또 어떻게 채울 것인가 지금 이 야수진으로 그게 또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는 최주환 선수가 중심 타선에 들면서 1루수를 많이 봤잖아요. 네. 올해는 경쟁자들이 꽤 여러 보입니다. 지금 사실 뭐 1번부터 5번까지를 예측을 해보면 일단 외국인 타자 2명이 포함이 될 것이고 그렇죠. 네. 최주환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송성문 선수가 이제 들어갈 것이고 네. 그 이주영 선수가 이제 들어갈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다른 팀과 비교를 하더라도 네. 전혀 밀리지 않는 맞아요. 상위 타선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거든요. 네, 파괴력도 있고 그리고 뭐 푸이고 선수도 뭐 KBO 리그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을 내줬고 우리가 카디네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 시즌을 치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기대치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선수라 일단은 상위 타선 자체는 다른 팀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다른 팀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정말 뭐 키움이 그린 시나리오는 카디네스와 푸이그가 그래도 홈런 한 50개, 60개 합작하는 모습이 합작해서. 아닐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가장 작년에 키움이 약했던 부위도 장타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외국인 야수 2명 선택한 거는 이 장타력을 채우겠다는 의도인데 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키움이 바라는 대로 대포를 터트려야 뭔가 그래도 상위 타선의 무게감으로 좀 이기는 그런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값으로 우리가 이제 야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름값도 저는 야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름값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서 참 이름값도 중요한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원석 선수가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원석. 네, 이원석이 한 6번이나 한 7번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원석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원석이라는 선수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뭐 베테랑이지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6, 7번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6, 7번에서 해결사 역할 해주면은 네. 타선이 쭉 이어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사실 또 저 야수 원종현도 FA로 데려왔지만 이원석도 FA로 키움이 네. 계약을 네. 했어요. 그렇죠. 네. 이제 BFA 단연 계약을 단연 계약을 하면서 해줬으니까. 또 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포수진을 보면 김재현 선수는 이제 BFA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해서 주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이제 백업이 된다고 한다면 김건희 선수도 방망이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한두 자리 빼고 네. 1번부터 한 6, 7번까지는
다른 팀과 비교를 해도 밀리지 않는 사실 라인업이에요. 네. 웨이아는 지금 카디네스 이주영 푸이가 그대로 간다고 보면 나머지 선수들도 굉장히 요소로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고민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건강하게 과연 이제 한 시즌에 몇 경기 정도로 이제 뛰어주느냐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딱 명단을 보시면 주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주전들과 기량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네. 그리고 신진급 얼굴들이 확실히 많고, 이제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키움은 유독 좀 그 엔트리에 그 있는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과 기량 차이가 그래도 조금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그 스프링 캠프에서 좀 뎁스 차이를, 그러니까 선수층 차이를 좀 좁히는 게 홍은기 감독의 어떤 그 구상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른 포지션은 모르겠습니다만 외야는 정말 좀 빵빵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두 외국인 선수가 자리 코너 쪽 딱 잡아주니까 외야는 키우면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작년에 장재영이 가능성을 좀 보여줬는데 네. 이러면 뛸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는데. 장재영 선수는 만약에 이제 키움이 뭐 성적이 만약에 안 좋아진다 한다면 뭐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겠지만 시즌 초반부터 제가 봤을 때는 기회를 부여받을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네요. 왜냐면 이제 장재영 선수가 작년에 뭐 투수를 하다가 야수로 이제 바꿨지만 그때는 이제 키움이 이제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장재영 선수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적인 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키움도 내년에 이제 홍웅기 감독이 계약 마지막 해란 말이에요. 맞아요. 뭐 전력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일단은 시즌 초반은 0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팀 성적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100% 시즌 초반부터 달린다고 생각을 하면 장재영 선수에게 시즌 초반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지명타자 이영종 선수도 있는데 나름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받게 되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사실 지명타자 자리예요. 네. 지명타자 자리만 보면 강진성의 네, 뭐 이원석 강진성 선수까지 네. 아주 야 지타는 진짜 또 엄청나네요. 뭔가 그 아, 반등을 노리는 그 집단으로 딱 구성이 돼 있어요. 그룹이 어떻게 이를 갈고 있는 선수. 이를 갈고 있는 기회만 와봐라. 네. 네. 절벽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드는 선수 딱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DH. 이를 간다고 해서 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를 간다고 해서 다 뭐 성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많이 갈고 있는 선수인데. 네, 그러다가 더 저기 틀리 끼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워낙 사실 성적이 안 좋았던 선수들이잖아요. 방출됐던 선수들이고 그렇죠. 네, 그런 이적하고, 선수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시즌 전까지 이제 시범 경기 전까지 이제 많은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범 경기 때부터 이 선수들은 많이 보여줘야 돼. 맞아요. 보여주는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예. 아니면 워낙 사실 이름값으로 보면 어느 선수가 들어가도 지명타자 사실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홍원기 감독 입장에서는 그냥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선수들. 저 자리는 시범 경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겠네요. 일단 개막전까지 가려면은 저 자리까지 누가 한 명이 기회를 잡아서 터지면은 키움 타선이 그래도 6, 7번까지는 좀 단단해 보이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또 작년처럼 상위 타순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야수들은 정말 경쟁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미 외국인 선수 2명은 거의 국방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포수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9명의 야수 타순에서 벌써 3명은 거의 북방위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외야 3명은 사실상 확정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야. 최주환하고 송성문까지도 확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진, 그러니까 키스톤 진짜 콤비를 없다. 이제 어떻게 꾸리냐의 네, 문제예요. 맞아요. 키스톤 콤비만 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키움도 나름대로 라인업 쪽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팀과 비교를 했을 때도 충분히 겨뤄볼 만한 네. 그런 사실 야수의 어떤 그 뎁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키움 히어로스 데스 차트를 봤는데 그럼 뭐 냉정하게 키움의 전력 또 예측 가능한 성적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뭐 거의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작년에도 최하위를 차지했고 네. 재작년도 최하위를 냈잖아요. 그런데도 또 김희삼 선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플러스 요인이 사실 외국인 타자 한 명? 근데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게 외국인 타자 한 명이 넘어서 투수가 한 명 빠졌기 네. 때문에 이것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하위를 벗어나기는 네.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도 11호 보는데 후라도, 헤이수스, 김혜성 이 세 명이 빠진 거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히어로즈는 희망은 줘야 돼요. 특히 팬들한테 우리가 지금은 좀 고전해도 이 젊은 선수, 어린 선수들이
크면서 미래에 좀 뭐 예를 들면은 내년에 두고 보자 이런 메시지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1을 예상하되 작년처럼 그래도 한번 4할 승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4할 승률하면 어느 팀도 만만히 못 봐요. 그렇죠. 3연전 하면은 뭐 위닝 시리즈 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경쟁력을 보여주길 좀 바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이렇게 항상 장현님한테 한 줄 평으로 항상 이제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한 줄 평으로 나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거 내 건데 왜 본인이 하세요? 할 게 없으니까 이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한 줄 평을 어떻게 썼냐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 키움 히어로즈가 외국인 선수도 이제 타자 2명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조상우 선수 트레이드 보냈고 김혜정 선수 다 보냈는데 올 시즌에 어떻게 하려고 할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순위는 거의 최하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나갈지 굉장히 좀 궁금한 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 줄평 그렇게 준비 똑바로 안 한다고 뭐라 하더니 대충 준비했고만 한 줄평도 좀 준비 좀 잘하세요. 아니 제대로 한 거예요. 좀 명언집도 좀 보시고 예. 좀. 아니 근데 이게 딱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야, 들어요. 그렇게 한 줄평 만들면 나는 500개도 뽑아내겠다. 예, 예. 아,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유, 네네. 설득력이 있어요. 예, 예.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려는 거지? 예. 예. 아니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2026년을 지금 네. 이제 뭐 안우진도 돌아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2명의 외국인 선수가 모두 10승 이상을 기록했고 네. 김혜성이 있는데도 사실은 최하위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선수들조차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럴 수밖에 없죠. 네. 아무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전진하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사실 키움 히어로즈 팬들도 바라고 있을 것이고 왜냐면 그 구단의 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팬들이 계속 야구 잘해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팀 사정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약간 눈높이로 좀 낮추고 그냥 젊은 선수들이 좀 커가는 모습 그리고 그 키움 히어로즈가 이제 그 뭐 고용 단장이 뭐 얘기한 대로 26 시즌을 이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26 시즌을 기대케 하는 그냥 한 발걸음에 하나 뭐 이 정도로 사실 좀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도 뭐 개중에 베스트 시나리오로 이 선수 이 선수가 좀 터지면 그래도 조금 더 성적이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망주 뭐 가능성 있는 선수 저는 이주영 선수가 네, 이주영. 이정우 선수의 좀 느낌이 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은 그래도 이제 26년도 대권 도전한다는 26년도부터 뭔가 뚜렷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주영이 뭐 잘하고는 있지만 사실 더 큰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주영에 대해서. 그래서 부상 없이 한 시즌 좀 완주하면서 좀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은 그래도 정말 팀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더 스텝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장슬아는 저도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작년 시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예측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이주영 선수가 이제 LG와 트레이드가 되온 이후에 그러니까 풀타임을 떠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주영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선수가 과연 한 시즌을 뛰었을 때 어떤 성적을 과연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그 의문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허벅지 다치면서 네.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은 성적은 내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건강한 이정이라고 한다면 이거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는 성적을 낼 선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몸 관리를 과연 잘해서 풀타임으로 뛰었을 때 과연 이주영 선수의 이 수치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다른 야수들도 사실 뭐 신지급 뭐 투수들도 있고 뭐 야수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주영 선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선수가 키움의 새로운 영웅이 돼야지 뭐 이제 안우진 선수도 오고 막 이렇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야 이제 키움이 다시 좀 가을 야구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전력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선수로 이주영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김건희 선수도 좀 많이 기대가 포수? 되긴 해요. 예, 포수 이 선수도 뭐 처음에 막 입단했을 때 뭐 투타 경합한다고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포수로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저는 이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키움이 진짜 꾸준히 가을 야구 가고 다시 한국 시리즈 가려면은 김건희도 잘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캐는 어떤 저는 선수가 짧게 말씀드리면 두 외국인 타자가 홈런 한 40개씩 때려가지고 와. KBO의 외국인 선수 항상 투수 2명에 타자 1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그 흐름을 좀 끊는 뭔가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로운 만드는 트렌드. 그런 팀이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외국인 타자 2명 가지고 이 타선의 힘으로 이기는
있는 경기를 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로젠버그. 왜냐하면 선발이 사실은 다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사실 뭐 하영민 선수도 사실 선발 지난해가 거의 처음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루키급이기 때문에 로젠버그가 좀 중심을 좀 잡아주면 이 팀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로젠버그는 제가 던지는 모습을 봤는데 네. 폼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그래서 뭐 다른 채널에서는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왜냐면 이게 로젠버그는 무조건 1선발이잖아요. 키움에서는. 네. 근데 다른 팀 1선발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면 이게 개인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기려면 야수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구원 투수들이 도와줘야 되고 마무리가 도와줘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약간 약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네, 약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키움 내에서 1선발 역할은 저는 잘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어떻게 보면 불운한 에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7승 12패 막 이런 결과가 나오는. 예전에 브랜든 나이트 뭐 이런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김혜성이 책임졌던 그 드넓은 공간이 레인지. 사라진다는 게 네. 이 레인지가 없어진다는 게 저는 키움 투수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아까 뎁스에서 봤을 때도 센터라인 내야지 유격수, 이루수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좀 누가 봐도 물음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올해가 키움 투수들은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은 투수들이 네, 많으니까.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키움 히어로스의 2025 시즌 전체적인 전망을 해봤습니다.